오해. 1.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유물, 청동 제품으로 제작하던 틀이 전국 여러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뭐? 거푸집, 즉 독자성을 보이는 거지. 한국식 청동기 문화를 거푸집하는 거야. 2번. 다음 가 지역으로의 답사여행, 가란 충청 전라 일원. 그렇지. 1. 왕건이 궁예의 신하로 이 세운 공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어디 얘기하는 거야? 나주, 전라남도 나주. 2. 무령왕릉, 공주. 3. 가문사지 삼층석탑. 이건 경상도 경주야. 충청 전라군 관계가 없어요. 4. 미륵사, 어디 전라도 익산. 그렇다고.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3. 자료와 관련된 제도의 시행에 대한 당시 반응으로 틀린 것. 전쟁이라는 이유, 군량 조달에 급급하여 바쁘게 만든 구차스럽게 만든 법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가운데 거기를 보시면 쌀, 콩, 각 삼석을 경창에 납입, 서울에 있는 창고, 즉시 유품으로 올리고. 저게 뭐야? 일정한 현물을 내면 관직을 올려준다는 얘기네. 그렇지? 뭐? 이 납속. 그 다음 줄도 같은 얘기가 있어. 육품의 벼슬을 팔아서. 그렇지. 그래서 뭐 신분 상승하고 관련된 얘기지. 자료와 관련된 제도의 시행에 대한 당시 반응으로 틀린 것. 1. 평민 출신으로 관직을 받은 자가 늘겠구나. 가능한 얘기지. 돈만 있으면. 중인 가운데 양반으로 합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3. 정부에서는 재정 궁핍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을 것 같다. 4. 천민은 재산이 많아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니까 불만이 많을 것이다. 몇 번이 틀려? 4번. 저 지문에 보시면 천민 그런 개념이 없어요. 돈 있는 놈은 이랬어. 왜? 전쟁으로 정부가 돈이 있거든. 다급하니까 그냥 막 끌어대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이에요. 다음 문제 4. 대한제국 시기의 철도 건설과 관련된 얘기다. 이를 통하여 유명한 아리랑 타령이라는 거야. 예? 이시 4촌 되지 말고 민시 8촌 되려무나 하는 말로 아주 유명한 아리랑 타령이라는 건데, 자, 이를 통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평가. 1. 민족 자본을 기르기 위해서 대한제국 정부가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 2. 철도와 근대시설의 도입은 힘 있는 나라, 열강의 경제 침탈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3. 철도는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근대화에 꼭 필요하였었다. 4. 철도는 대다수 국민들이 생활의 편리를 갖다 줬다. 가장 적절한 평가 몇 번? 침략의 수단. 그렇지. 침략의 수단. 4번 문항의 국민 생활의 편의는 전등 그리고 전기 이런 거야. 응? 그래서 맞는 건 2번 문항. 침략의 수단이다. 문제 5. 농업기술 발달에 관한 가라의 시각으로 틀린 것. 가, 철제농기가 널리 사용. 이랬으니까 어느 때야? 6세기 신라 지중왕 이후에 철제농기구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생산력 증대를 낳아. 자, 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가,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되는가? 되지. 2.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 어느 때야? 고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된다. 우경에 한 땅을 기법하고 씨앗을 심는다는 깊이가리가 일반화됐다. 고려. 그렇지. 고려 후기에. 3. 농사직설 금양장로이라는 농업소 편찬과 관련돼서. 이건 어느 때야? 15세기. 조선 초기 15세기 상황이야. 시장에 팔기 위해서 작물 재배가 성행한다. 이건 상품 작물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현상이야. 15세기 현상이 아니고. 틀렸네. 모내기가 전국으로 확대. 이모작이는 조선 후기 상황. 작물 중 쌀의 상품화가 활발해진다. 토지와 쌀의 상품화 현상이 나타나. 토지도 돈으로 보이고 사고 파는 수단을 보여.
쌀도 사고 파는 수단을 보이고.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6. 삼국 통치체제가 마련될 당시 고구려 10여 관 등, 백제 16관 등, 신라 17관 등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자, 맞는 걸 찾으래. 기억. 관등제의 운영은 신분제에 의해서 제약받는다는 측면이 있다. 되는가? 삼국 통치제가 마련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 자료에 써 있는 대로는 아니고 자료를 배경으로 해서 관등제의 운영은 신분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렇지? 뭐 신라로 따지면 자색공복은 누구만 입을 수 있다고? 진골 귀족만. 단 1에서 5관까지 올라가면. 그렇지? 그런데 육두품은 암만 길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관등제 운영은 신분제에서 제약을 받아요. 신분제 사회다. 이렇게 이 평가를 내릴 수 있어. 니은 중국의 삼성육부제를 수용, 체제를 정비하고 나섰다. 삼성육부제를 처음 받아들인 건 어디야? 발해지, 발해. 그래서 발해가 그대로 고려로 넘어가는 거고, 발해하고 고려야. 삼국시대는 전혀 관련이 없어. 중국에 그때는 삼성육부제 없었어. 안시성 전투로 유명한 당태종 때 나오는 게 삼성육부제. 디귿, 종래의 부족장, 족장 세력이 귀족 또는 관리로 흡수되어 간다. 삼국시대 때. 그렇지. 중앙집권화되는 과정에. 그래서 고대국가 성립기는 뭐? 신분제의 마련. 부족장을 흡수. 이거지. 대가들. 그리고 중앙집권의 완성기에는 뭐? 사상통일. 한국사로 대입하면 불교 수용. 전성기는 역사 편찬. 이런다고 그랬잖아. 성립기에는 신분제 마련. 완성기는 뭐? 사상통일이라는 불교 수용. 전성기는 역사 편찬. 이런 공식이 있어. 리얼 귀족들은 신분적 특권을 잃고 관료적 성격이 강화된다. 삼국시대. 귀족들은 신분적 특권을 잃고 관료적 성격이 강화된다. 이런 사실 없어. 삼국시대는 왕권이 그리 강하지를 못해. 아무래도 귀족 중심 사회야. 그래서 맞는 건 기역과 티귿이야. 기역과 티귿. 즉 1번이래. 다음 문제 7. 조선 토지제도 변천. 틀린 거. 1. 즉 과전법. 제도의 변질로 점차 신진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된다. 그렇지. 전현직 관리한테 경기 땅만 주다 보니까 토지 부족 사태가 벌어져. 자, 되고 직전법. 제도의 실시로 토지의 세습이 금지되고 수신휴량전이 폐지된다. 되는가? 되지. 휴량전은 자식한테 넘기는 땅이야. 그러면 세습의 성격이지.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가니까. 그걸 없앴다고. 현 집자한테 주노라 해서 집전법이야. 그래서 토지 세습이 금지되고 수신전, 휴량전 제도가 사라진다. 맞아. 3. 관수관급제에 관해서 국가의 농민지배권과 토지지배권이 크게 약화된다.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어 가죠. 토지지배권 강화, 다른 말로 농민지배권 강화.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토지를 통한 농민지배. 그래서 약화가 아니고 강화라고 했어야 돼. 자, 4번 문항. 집전법 폐지. 16세기 중반에 제도의 실시로 과전법 체제가 무너지고 양반의 토지 개인 소유, 사유화 현상이 심화되게 된다. 그렇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주존호제. 지주존호제가 확산되는 거지. 땅 가진 놈 따로, 일하는 놈 따로 이렇게 간다고. 16세기 중반 이래로의 현상. 틀린 건 3번 문항. 조선조 토지제도에 대한 해석. 다음 문제 8. 다음 내용의 신라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신라 청소년들은 명산대천, 이름 있는 산 물을 찾아서 제천의식을 행사하고 사형지라고 그래서 이 부족장들 회의하는데 그런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경치 좋은데 죽으라고 칼싸만 할 수 없잖아. 얘들이. 사냥과 전쟁에 관하여 교육도 받음으로써. 자, 사냥과 전쟁에 관하여 교육을 받음으로써. 예를 들어봐. 화랑이 거기 사냥과 전쟁에 관하여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는 사실을 입증을 해봐. 임신석에서.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거기다 밑줄 치고
그렇게 쓸 수 있잖아.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기르는 심신연만을 했다.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기르는 뭐야? 세속국회, 교우이신, 친구지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 협동이 가능하지. 자, 신라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같은 거요. 화랑 1.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구실한다. 맞죠? 2. 이 조직은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설치, 삼국 통일에 이바지한다. 화랑은 신라 진흥왕 때 처음 나온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전에 원화제도라는 게 있었다고. 전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는데 설만 여러 가지가 있고. 3. 시족사의 전통을 간직한 거로, 다른 말로 하면 신석기 유습 얘기지. 문무겸비교육적 기능이 있다. 그렇지? 화랑이 문학문적 기능, 임신석이석. 무는 뭐 싸우는 거고, 문무겸비 기능. 시족사의 전통, 다른 말로 신석기 유습이다. 4. 6세기 말 7세기 초 진초왕 때 원광법자라는 승려는 이들 화랑에게 세속 5개를 전하여, 맞는 얘기고. 자, 화랑에 관한 질문이야. 틀린 건 2번 문항. 화랑도는 진흥왕 때 나온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럼 진흥왕은 무슨 관계였냐? 국가조직화. 국가조직화. 다음 문제 9. 다음 자료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불교신앙. 뭐요? 미륵신앙. 내가 동영에다가 이 미륵신앙을 시험을 내놨어. 미리 얘기했어?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맘 놓고 얘기하는 거야. 기억, 화랑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랑이 뭐라고 주장해? 미륵이라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유신이야. 니은, 궁예의 전제정치 강화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지? 미륵의 현신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 디귿, 무신정권이 적극적 후원을 받았다. 전혀 관계없어. 무신정권은 선종을 후원해요. 정치 개입을 안 하니까 걔들은. 리을, 향나무를 매장하는 매형 활동을 하는 농민들이 신봉하였다. 그렇지? 향나무를 매장하는 건 미륵을 부르는 신호야. 그래서 디귿만 빠지면 돼. 기억, 니은, 리을, 미륵신앙.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문제 10. 좀 길어. 다음과 관계 있는 승려, 화엄일생 법계도. 이것만 봐도 되지 뭐. 누구? 의상이지. 자, 기억, 경상도 영주. 그 체기 중에 풍기광북도 있는데, 그 영주가 원래 풍기 땅이야. 지금 영주라고 그러는데, 원래 영풍. 부석자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 10여 개 사찰을 건립해서 불교 문화의 폭을 넓혔다. 되는가? 되지? 의상. 니은,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신문화쟁론. 이건 원효. 디귿, 교선 통합을 펼치고 교관겸수를 들고 나왔다. 고려중기 의천이에요. 고려중기에. 리을, 도당, 즉 당나라로 유학하고 온 승려. 도당 승려의 일원으로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가서 새로운 불교를 전수했다. 누구요? 인도까지 갔다 왔대요. 누구요? 해초. 도당. 건너서 당나라로. 당나라에서 활약한 육두품계의 승려, 통일신라. 인도 갔다 왔다고. 왕후천 쭉쭉 썼다 이 소리야. 미음,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들고 나왔다. 누구? 의상. 원효는 뭐? 내세를 강조하는 아미타신앙. 그렇지? 그러니까 의상은 관음신앙. 이러는 거야. 미륵신앙은 자연스럽게 들어와 퍼졌고. 그래서 의상에 해당되는 것은 니은과 미음. 2번이래. 다음, 니은과 미음, 격과 미음. 11번. 다음에 나열된 토지 공통점. 공음전, 군인전, 민전. 1. 자손에게. 2. 전지시지. 3. 수조권만. 4. 공물수취권 노동력 증발권. 몇 번? 1번. 민전은 자기 땅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에서 아들로 물려줬겠지. 아들이 마음 안 들면 안 주는 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2. 전지시지. 이건 고려 전시과고. 4번 문항에 토지에 대한 공물수취권, 노동력 증발권이 있다. 이거 뭐예요? 읍이라는 토지. 그렇지? 노급 취급하는 읍이라는 토지.
그래서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건 1번. 다음 문제 12. 다음의 수도천도와 관련된 사실인데 틀린 게 있다. 고구려 만주의 국내성에서 통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성을 쌓았다 해서 국내성이 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의 천도. 왜 했느냐? 남진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나제동맹이 나온다. 427년. 그치? 427년 그 평양천도를 하는 것이 433년 나제동맹으로 이어져가 많은 얘기죠. 자, 이 백제 한성에서 웅진, 웅진에서 사비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간 사회는 한강력을 상실했다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다시 사비천도는 대외 진출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왜? 물길, 백마강 하는 물길을 이용한다고. 3. 후고구려 송악에서 철원으로 궁예의 세력 강화다. 왜? 자기 정치적인 라이벌일 수 있는 누구? 왕건이의 세력 근거지란 말이야. 그 아버지가 거기 퇴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궁예가 권력을 휘두르는데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새로운 땅에 새 마음으로 해서 철원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 그래서 궁예의 세력 강화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그렇고 4. 고려 개경에서 서경으로 무신정권의 대모항쟁. 택도 없네. 조선 개경에서 한양으로 풍수설과 관련해서 뭐? 한양명당설. 한양명당설. 그래서 조선 개국기에 천민 출신의 똑똑한 인물이 둘이 있어요. 첫째가 삼봉정도든. 엄마가 천민이 계집 중이니까. 두 번째가 하륜이라는 사람이 있어. 하륜. 삼봉정도든은 이성계의 작전 참모고 하륜이라는 인물은 이방원의 작전 참모예요. 그래서 그 하륜이가 유명한 한양정도를 강하게 주장하고 한양의 자리를 정해주는 인물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 무학대사하고 하륜이가 사전에 무학대사한테 이렇게 시켜. 부탁을 해. 저기다가 미리감치 돌 묻어놔. 2년 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가보자. 갔더니 돌멩이가 있더라. 그 뭐라 그래? 이렇게 신라말 도선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이게 뭐요? 심리를 갈왕자 더 가서 이거지. 그래서 이 돌멩이 나온 동네를 뭐라 그래? 왕십리동 이러잖아.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 주변에서 찾으래. 그래서 그 주변에 심리를 뒤져본 거야. 그래서 그 옆 동네를 뭐라 그래 지금? 그 옆 동네도 심리야. 응? 답사했다 심리를. 답심리라고 그래. 바로 옆에 동네를. 이게 하륜하고 관련 있는 얘기. 그 풍수설 이러는 거예요. 그 하륜이가 유명한 풍수사상가야. 성리학자이기도 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4번 문항. 다음 13번. 다음 시기 독립운동인데 거미, 개미, 까마귀도 제살 경륜을 스스로. 거기 보면 의복, 살림이 모두 남의 것이다. 끝에 보면 토산물을 애용 이런 표현이 있어. 어느 때 이게? 1920년대 물산 장려 토산품 애용 운동. 토산품 애용 부인의 주장이야. 토산품 애용 운동이야. 20년대. 1. 동호전 전투 승리 주역인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단. 전혀 관계없지. 만주의 무장독립군 얘기야. 2. 민족협동전선운동의 결과. 민족협동전선운동의 결과 남만주에서 1920년 국민부가 결성. 되는가? 시기적으로. 동호동 전투 승리 주역인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단. 맞아요? 안 되지. 왜 안 돼? 탄 때문에. 그렇죠. 1920년대이긴 한데 탄 때문에 안 돼. 왜? 홍범도가 이끄는 부대가 뭐라고? 대한독립군이라는 부대지. 대한독립군 단은 뭐 간두 참변 이후에 독립군 연합부대 결성된 거야. 서해를 총재로 하는. 2. 민족협동전선. 옛날 말로 하면 유일당운동. 요즘 역사계가 그렇게 안 써. 민족협동전선운동이라고 불러. 민족협동전선운동의 결과 남만주에서 1929년 국민부가 결성되었다. 1920년대. 되는가? 되지. 20년대 사실 맞잖아. 그래서 압록강 건너편 남만부는 뭐 유일당인 국민부로 통합. 되죠. 3. 우리 민족의 밀립대학 설립 노력은 1920년 경성대국대학 설립으로 가능해졌다. 이건 일제가 우리 민족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어요. 일제가. 우리 민족의 노력의 결과 경성대국대학을 세운 게 아니고 그래서 틀린 얘기야.
4. 60만 세 운동에 조선학생 과학연구회 학생들이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이유는 신간회가 회원해 줬기 때문이다. 60만 세 운동은 26년이고 신간회는 1년 뒤에 나와. 1년 뒤에 나온 놈이 1년 전에 했던 일을 뭔제주로 후원을 해. 말이 안 되지 이건. 그래서 맞는 건 20년대이긴 한데 2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요. 시기의 독립운동이 됐으니까 해당하는 건 2번입니다. 다음 14번. 고려 불교계인데 틀린 것. 법계상, 그러니까 즉 조직도 순서. 법계상 최상의 직은 국사 혹은 왕사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왕의 불교수성, 국가의 불교수성. 이 해심이 이르러 유불일치설에까지 나아갔다. 고려 불교가. 그렇죠? 3. 천태종 계열의 대표적인 승려는 균여, 의천, 요세라 할 수 있다. 대. 균여는 천태종 나오기 한참 전 사람이요. 천태종은 누구요? 12세기 의천이 가야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예? 근데 그 균여는 어때 사람이야? 10세기 광종 때 스님이야. 화엄종 승려예요. 화엄종 승려. 천태종 승려가 아니고. 천태종이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함시킨 걸 천태종이라고 한단 말이야. 조계종은 선종 중심에 거꾸로 교종을 집어넣은 거고. 균여는 그 이전 상황이에요. 10세기에. 광종 때 사람이에요. 균여. 의천, 그리고 요새. 이 사람들은 천태종이 되죠. 그런데 균여는 안 돼요. 4. 원효의 화쟁사상을 배경으로 의천에서 종파 통합이 시도된다.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15. 의정척사에 대해서 항일 의병운동으로 개정된다. 맞고, 이 동학의 반외세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동학의 반외세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맞는가? 동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말이 안 되지. 영향을 줬으면 줬지. 줬다는 없어요. 줬다는 없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돼요. 왜? 의정척사는 양반임내야. 동학은 백성이고. 백성한테 무슨 영향을 받아? 아니지. 3. 봉건적 지배질서를 타파하고자 했다. 이건 봉건적 지배질서를 지키려고 그랬지. 타파하고자 한 건 누구야? 동학이에요. 3번 문항은. 4. 몰락양반과 일반 농민들이 주도한다. 뭐요? 동학. 3번과 4번은 동학이에요. 2번은 틀린 얘기고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 다음 문제 16. 조선후기 신분 변동이다. 맞는 거. 1. 양반의 인구 증가로 양반의 권위가 높아진다. 양반 수가 많아지면 권위가 높아져? 낮아지지. 그렇지? 쪽수가 많아지면 권위가 떨어져. 왜? 이상한 놈들 많으니까. 실수하는 놈들이 나오고 요즘처럼 뭐 세월호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결국 싸다고 소용먹는단 말이야. 권위 하락 현상을 가져. 이 기술관 중심의 중위는 신분 상승운동에 성공한다. 성공은 못해요. 실패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공을 못한 것뿐이지 실패라고 할 수는 없어요. 3. 양반 인구가 증가하고 상민 간업인은 감소한다. 그렇지?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 되고 상민은 28%, 노비는 1.5% 그렇게 간다고. 이건 맞는 얘기네. 4. 국가는 상민수 증가를 위해서 산업비를 해방한다. 산업비가 아니라 공노비 해방이야. 산업비가 아니고 산업비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야. 주인님이.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야. 다음 문제 17. 개항 이후 신문이다. 틀린 것. 1. 황성신문, 국한문 혼용체, 자주 독립사상 고치. 되는가? 되지? 양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한문 혼용체야. 시ля방성대고로 유명하다고. 그래, 이거는 고금제라고 해서 운영이 주식회사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 정확하게는 합자회사라는 건데, 여러분 이야기는 그냥 주식회사. 이 한성순보, 한국 근대신문의 효시, 방문국에서 간행. 되는가? 되지? 1883년 10월에, 원래는 1883년 2월에 나올 거예요. 원래는 2월에 나올 건데, 이게 그 철종회사인 박여유가 책임자인데, 얘가 승진을 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 책임자가.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 돼버려. 그래서 결국은 10월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한성순보는 한성부, 서울시청의 관리하에 찍기로 다 돼 있어. 고종의 명령으로. 그래 2월에 책임자를 철종회사인 박영우를 임명을 했어요. 박영우가 다 주도를 한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4월 달에 승진을 해버려. 부총리로. 그래갖고
서울시장에서 부침률이 올라가면서 이걸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10월 달에 다시 나오는 거야. 예. 그런 좀 한성순부가 사연이 있어. 예. 원래는 책임기관이, 이게 시험에 좀 어렵게 내면 나올 수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한성순부가 초기에는 어디가 주도하겠다고? 서울시청 한성부 주도야. 한성부 주도. 그렇게 고종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박영호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10월 달에 실적으로 창간을 하게 돼. 원래 2월 달에 창간식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 10월 달에 창간을 해서 일호신문을 발간을 해요. 그래서 1880년 10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발행기관을 어디로 정하느냐? 방문국이라는 데로 정한다고. 방문국은 9월 달에 문을 열었거든. 그게 이제 시험 문항에 나올 수 있어. 초기에는 한성부 책임이었다가 방문국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번 문항 독립신문 영문판도 발행. 국문판뿐만 아니라 한국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고자 했다. 되지? 4. 대한매일신보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실었다.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실은 데는 어디냐? 한성주보야. 이 한성순보가 1년 만에 갑신정변으로 중단이 돼. 그랬다가 85년 1년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주보로 바뀌어서 나와요. 방문국에서. 그때 이 풍토병 치료제, 말라리아라는 풍토병 치료약, 독일제 회사인 세창양행이라는 데인데 그래서 풍토병 이 치료제약을 최초로 광고에 실었어요. 예. 그래서 한성주보는 최초로 광고를 실었고 만세보는 최초로 만화를 실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만화 실은 데가 만세보야.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이야. 최초의 상업 광고는 한성주보라는 거야. 예. 자, 다음 문제 18. 다음 입장에 따른 조선정부의 정책. 어쩌고 저쩌고. 근데 끝에 게 어찌 지옥설 때문에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하였더만 그 중은 아무 말 못했다. 그들의 말의 현혹, 그러니까 스님들만의 현혹, 세상 사람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불교 승려말 믿지 마라 얘기지. 불교 탄압, 즉 억불책, 불교 억압책, 억불책 하는 얘기. 정도돈의 글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업, 도첩제 되는가? 되지. 이게 억불책 된다고 그랬어. 스님 증제도야. 증 가진 사람만 스님 얘기야. 니은 소격서. 이건 도교 통제야. 디귿 참성단. 이것도 도교. 별성자, 별에 참배하는 재단 얘기야. 그래서 니은 디귿은 도교야. 디을 사원, 사찰에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억불책. 누구예요, 이 사람? 태종. 그리고 전국 사찰을 242개사만 인정. 기억은 태종. 억불책에 리을은 태종. 그래. 리을 태종, 태종 이방원. 미음 선과 교의 두 종파를 선종사찰 18사, 교종사찰 18사, 도합 36사만 인정. 242자에서 확 줄여버리는 거지. 누구요? 세종. 그래. 그랬다가 조선조 성종은 뭐? 도첩제 폐지. 불교를 종교로 인정 못하겠다. 얘기지. 철저한 유교국가를 꿈꿨어. 그래서 이때 보따리 싸고 이 절이 산에 갔다. 이랬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계신다. 이랬지. 그래서 억불칙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 리을, 미음. 15세기는 종교 사상을 통제를 했지 없애지는 않았어요. 조선왕조가. 그래서 승유, 억불 이러잖아. 종교를 통제한 거지 없애려고 안 했죠. 그럼 조광조는 없앨라 했지. 조광조는. 철저한 관념론자,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 3번. 다음 19번. 다음과 같이 모집 편성된 군사조직에 대해서 2번 문항에 보시면 청포, 칼, 창을 잘 다루거나 활 잘 쏘는 사람. 얘는 뭐라고 그래? 사수, 살수, 포수라고 그래. 뭐? 삼수병 이러지. 직업군인들. 전문적 직업군인들. 여기 뭐라고 그래? 훈련도감. 오군영 중에서 훈련도. 오군영 참 되면 대부분 훈련도감이. 그 3번 문항 보시면 군대 복무하는 대가로 급료를 뒀다. 이걸 뭐라고 하면 장번 급료병. 장번, 번에 길게 근무하면 급료를 지급받게. 직업군이 됐다 이 소리지. 자, 그걸 찾아라야. 1. 16세기 성행하였던 대립제가 일반화되면서 붕괴된 조직이다. 아니지.
이건 임난을 계기로 등장하는 조직이야. 붕괴되는 게 아니라 이 농병일치 원칙으로 나왔다. 농병일치는 의무병제도야. 쟤는 직업군제도고 전혀 달라. 3. 5위 조선전기 중앙군 5위를 대신한 군사력으로 조직되었다. 맞지? 조선전기 중앙군 5위, 조선후기 5군형 그렇다고. 4.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일단 유사시 동원되었다. 이거 누구요? 첫째, 서류만 편성되어 있는 태종 때 잡세군. 두 번째, 실제 편성되어 있는 서고군. 이 둘이요.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 일단 유사시는 향토방위. 그렇다고. 그러면 또한 이들은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양반에서부터 천민노비까지. 대상이 양반에서 천민노비까지. 이게 잡세군, 소고군의 얘기야. 조선전기 잡세군, 조선후기 소고군. 여기서 물론 요구하는 건 3번 문항이지만. 자, 다음 2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정부의 집권 시기. 여의도에서 국풍 80일이라는 행사를 내가 이용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국가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이러면서 81년도 누구 때? 전두환 때. MBC가 주도한 대항가요제라는 걸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자, 그 전두환 정권을 찾아서요. 1. 1987년 4.13 호원조치 발표. 맞죠? 이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누구? 김영삼. 지방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누구? 노태우. 전면 실시. 김영삼. 이거 구분해야 돼. 3.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을해 국제 수입 지출 상에 있어서 흑자, 이득을 냈다. 1985년 이후에 89년 초까지 누구? 전두환. 그렇지. 4. 학교교육 정성화의 대책으로 과외 전면 금지, 대학 입학 본고사 폐지 등을 실시하였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730 조치라고 해요. 730. 1980년 7월 30일 날 했다고 그래서 730 교육개혁 이렇게 불러. 혹은 730 조치 이런다. 원래 이름이 730 교육개혁이라는 거예요. 주요 내용이 뭐냐? 그거. 과외금지 본고사 폐지. 과외금지 본고사 폐지. 그거예요. 인기 끌라고 한 짓이야. 예. 그래서 2번 문항을 빼놓고는 다 전두환하고 관계가 있어요. 2번 문항만 김영삼 정부.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 문항 이런다는 얘기야. 쉬었다가 통영을 할게요.